12구 참사 이후 국가 애도 기간 동안 대중음악 공연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음악과 공연도 애도의 한 방식이라며 공연 취소를 압박하는 분위기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희정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거나 음반 발매를 연기하는 음악인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반면 네. 예정대로 공연을 진행한 음악인도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밖에도 또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애도 기간 내에 영상을 게시하지 않거나 혹은 웹툰 작가들이나 웹소설 작가들도 작품에 이 할로윈을 연상케 하는 그런 요소를 빼거나 아니면 휴재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지역 축제나 행사, 거리 공연 같은 것도 이제 취소가 되었고요. 그렇긴 한데요. 이들에게는 또 공연이 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공연하지 않기뿐만 아니라 공연하기도 애도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는 예술인이나 대중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애도 기간에도 저희 같은 이런 직장인들은 또 일터에 나갔고 학생들도 학교에 나갔죠. 그러니까 즉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사회적 참사가 벌어진 직후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예술 또한 또 누군가의 업으로 간주를 한다면 그런 이의 제기도 타당한 시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앞서 이렇게 이런 이제 주장을 하셨던 그 예술인은 하기로 했던 이 레퍼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대중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이제 건넬 것인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았다. 이게 바로 내가 선택한 애도의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가는 어떤 음악을 유흥이나 여흥이 아니라 이야기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자기의 어떤 생각,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술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전쟁도 네. 사회적 참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저는 지난 5월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록밴드 U2의 공연, 예. 전쟁 중에 있었던 그 공연이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모았죠. 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의 이제 키이우의 지하철역에서 U2의 즉석 공연이 있었는데요. 이 키이우역은 시민들이 러시아 이제 포화를 피하는 그런 방공호의 역할로 그런 공간으로 이제 사용이 됐는데 이 락밴드 U2가 여기에서 한 40분 정도 깜짝 공연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공연이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초청으로 성사가 된 공연이었고요. 네. 우크라이나 현지 방송 또 SNS를 통해서 중계가 되면서 이 국제사회에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U2는 러시아의 이런 전면 침공에 맞서서 용맹하게 조국을 사수하는 이 우크라이나 어떤 대통령과 또 국민들한테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서 공연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참사에 자유의 어떤 메시지를 음악가로서 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음악으로 위로를 받는 경우가 사실 뭐 적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7번. 네. 레닌그라드 네, 또 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당시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의 공격으로 한 900일 동안 레닌그라드가 봉쇄가 됐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망자들은 넘치고 먹을 식량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제 공격과 굶주림 뭐 춥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시민들이 죽어 나갔는데 쇼스타코비치가 이제 이것을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레닌그라드의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교향곡 7번을 이제 헌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첫 연습에 나왔던 단원들이 얼마나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15명밖에 없었다고 네. 해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어떤 병사들 또 일반인들까지 합류를 해가지고 1942년 10월 달에 이제 레닌그라드에서 초연을 합니다. 이 곡을. 이 당시에 이제 러시아 군인들은 적에게 선제 공격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연주가 중단되지 않게끔 네.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연주됐던 필하모닉 홀은 이제 사람들로 가득 찼고요. 전쟁 중인데도 이 연주는 스피커를 통해서 레닌그라드 전체에 중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민들이 얼마나 무섭고 또 배고프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랬겠죠. 되게 어려움이 네. 많았을 텐데 이 예술을 사랑하는 어떤 자존심 이걸로 이제 살아갈 힘을 얻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19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이탈리아에서요. 정말 하루하루 사망자와 확진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던 그런 네. 상황에서 네, 네. 우리 주민들이 발코니나 창문에서 다 잘 될 거야라는 네, 걸 네. 내걸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런 모습들, 플래시몹을 예, 했던 예.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탈리아에서 보였던 이 플래시몹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정오에는 전국의 의사 간호사에게 의료진들에게 이제 박수치기,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외치면서 노래 부르기, 그리고 뭐 냄비나 악기 같은 것도 막 두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밤 9시가 되면은 촛불을 들고 발코니에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희망을 찾아가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위기나 참사 앞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제 서로를 위로하는데 그 방식이 이제 음악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용기를 주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노래를 부르냐 부르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요. 재난을 둘러싼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희생자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런 교훈이 또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너무 동의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이제 받아서 안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감이라는 네. 요소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뭐 그 독일의 이제 사회학자는 이 소설과 공연, 전시회 등의 그런 예술을 매개하는 공론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문예적 공론장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이 예술 공론장은 어떤 공리적인 규범보다는 공감의 윤리에 입각을 해서 네.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 참사 속에서 이렇게 타인의 고통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문예적 공론장에서 이 시대의 어떤 아픔을 공유하는 한 방식으로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공연들 그 애도의 방식이나 메시지 발현의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고 존중하는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 우크라이나의 그 무너진 학교 건물 앞에서 하얀 옷을 입고 졸업 공연을 하던 학생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네, 네. 다시 서게 하는 힘이겠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